딴짓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렵고 반응이 없는 온라인 회의 구해드립니다. 온라인 회의를 내가 진행을 할 때 한참 말했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 있냐고 물어봤지. 근데 물어봐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았다 치고 계속 진행하긴 하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 온라인 할 때 이런 기분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상에서 팀장님 말씀을 20분 이상 쭉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올려놓으신 그 자료를 이제 눈으로 쭉 보다가 훑어보고 난 다음에 딴 일을 좀 했어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충 이해하고 있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게 있어도 그렇게 전부 다 있는 자리에 어떻게 또 얘기를 꺼내요. 주목받는 것도 그렇고 저 때문에 회의가 길어질까봐 걱정도 되잖아요. 하소연 팀장하고 나사실 팀원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사실 조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컨설팅 하시면서. 그렇죠. 회사에서 많이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죠. 저도 많이 목격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팀장님은 내 얘기 이해하고 있는 거야? 갑갑한 거고, 또 팀원들은 이해 못했더라도 내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막 길어지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고민들이 많은데 특히 회의 진행상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설명했는데 이해는 한 걸까? 오늘 주제 이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 첫째는 좀 온라인 회의에서 구두 발표 중심으로 회의 내용을 공유하시는 게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말로 공유한다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석자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쉽고 편안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의가 아닌 보고회, 공유회라는 걸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동의됩니다. 네, 그럴 때는 좀 회의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 3가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구두 발표 중심으로 자꾸 회의가 진행돼서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정보 공유할 때 참석자들은 아마도 그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네. 뭐 줌이나 웹엑스나 그 창에서 띄어진 그 회의 자료를 보거나 또는 각자 컴퓨터에서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발표자가 뭐 10분, 20분 계속 발표할 동안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계실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느새 눈으로 되게 빨리 읽고 딴짓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시각적인 정보 공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보다는 좀 눈으로 이해하게 하자라는 건데 뭐 이를 적용하면은 회의 자료를 좀 사전에 읽어오게 하고 회의 중에는 필요시 한 5분 정도만 핵심 내용 위주로 발표하는 거죠. 발표 네. 짧게 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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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안 읽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바빠 오셔서 맞아요. 사실 회의 자료를 읽어오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이런 때는 회의 중에 그냥 각자의 화면을 통해서 회의 자료를 정독하셔라 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회의는요, 각자의 장소에서 서로의 속도에 맞게 차분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읽었는지 여부는 사실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마치 아마존의 침묵의 정도의 또 온라인판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가진 정보의 수준이 비슷해져서 회의 참여 출발선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논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여주는 회의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특히 같은 순위 이해할 수 있게. 그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의 어떤 주석 기능,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나 네. 또는 어떤 태블릿 PC를 별도로 연결해서 그냥 저가의 터치펜으로 이렇게 썼을 때 화면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걸 보시면은 좀 이게 놀라시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네. 너무 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쉬우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혹시 주석 기능은 줌과 웹엑스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알려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은 회의 얘기했을 때 아까 그 뭔가 참석자 입장에서 잘 말을 못하겠다,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이게 질문이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다. 또 원이다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네, 이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정보 공유라는 게 잘 네.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쪽에서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고 네. 그것이 다 이해가 되었을 때가 이제 진정한 정보 공유가 되는 건데, 즉 네. 쌍방향이 되는 건데, 많은 회의 시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네, 자 발표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질문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질문, 요거를 좀 뭐 명료화 질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네. 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좀 기회나 시간을 주시는 것까지 정보 공유 안건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명료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달라. 약간 회의 진행자 역할 되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회의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구성원들이 조금 더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 있는 사람 좀 얘기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 좀 눈치가 보일 때도 아, 있거든요. 안 남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남기는 경우 많아요.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했는데 진짜 다 뻘쭘하게 있으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이 드러나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익명으로 질문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쓰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슬라이더라고 하는 익명 설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꼭 슬라이더가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그 슬라이더를 썼더니 굉장히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채팅이나 말하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아, 그거 보면서 네. 익명 게시판이 잘 된 이유가 있지. 네.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좀 요약해 보면 하나는 질문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줘라. 또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또 두 번째로는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질문할 네.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원인 중에 마지막 원인이 어떻게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될 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꼭 정보 공유를 만나서 해야 되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는데 혹시 여기 대해서 좀 방법들을 좀 찾아주신다면? 네. 그분 좀 이렇게 자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나 지시를 회의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게 회의로 하는 게 좋을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60분 온라인 회의에서 50분 동안 정보 전달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집중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회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회, 공유회가 더 적절한 표현의 모임이라면 다 모이는 회의 말고 뭐 이메일이나 어떤 게시판이나 아니면 별도 어떤 모임이나 소통 같이 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꼭 이 자리에 모여야 되나 생각드는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의들은 좀 다른 방식들, 아까 네. 메일로 하든 게시판을 쓰든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저희 지금까지 한 3가지 같이 알아본 것 같은데요. 회의 진행자는 내 말 잘 듣는 거, 이해하는 거라는 고민. 또 팀원들은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자. 아,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네, 가령 뭐 침묵의 정독의 방법을 사용해도 좋겠다. 그것이 온라인 회의의 특성에 잘 맞는 부분이 있다. 네. 라는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쌍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참석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명료한 질문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 시간을 주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익명 프로그램으로 쉽고 편리하게 질문하도록 좀 도우시면 좋겠다. 네. 네. 세 번째는 제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거니까. 네. 이거는 안 할 회의는 하지 마라. 안 할 회의는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회의 대신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네. 찾아봐라. 특히 네. 정보 전달형 회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구해줘 온라인 회의 도움되셨나요? 지금까지 진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리오러크의 조셉 마크였습니다.